자, 우리 일동제약 주주님들,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황 소장입니다. 일단 지난주에 이렇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어요. 근데 막판에 이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또 이렇게 주가가 지금 빠졌는데, 이게 뭐 우리 일동제약의 악재가 아니니까 사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, 이런 상황에서 이 금리 인상 가능성 기사까지 나왔어요. 바로 좀 기사를 보시면 이제 연준의 매파적 기조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이 크게 강화가 됐는데, 여러분 이 금리 인상이 이제 이 바이오 섹터의 악재라고 좀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. 요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,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틀립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일반 바이오 섹터한테는 맞아요, 여러분. 이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악재가 맞는데, 일동제약한테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보셔야 돼요. 왜 그런지 제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제가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쉽게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, 오늘 내용은 이 일동제약 들고 계신 주주님들이라면은 꼭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이런 분석들까지 뭐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내용을 전달 드리고 있는데, 이 꾸준히 잘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유튜브 시장에서 저만큼 일동제약 이렇게 깊게 커버하는 뭐 유튜버 없다고 좀 생각을 해요. 근데 보시면 아직 뭐 구독자가 이렇게 1000분이 안 되는데, 물론 이제 지금까지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,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이렇게 구독을 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셔야 제가 또 더 신이 나고 힘이 나서 계속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전달 드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한 번씩만 빠르게 좀 부탁을 드리고, 바로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, 먼저 이 일반 바이오 기업이 이제 이 금리 인상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, 이걸 알아야 진짜 일동작의 가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대부분의 신약 개발 바이오들이 보시면은 지금 G2G 바이오도 그렇고, 그다음에 뭐 D&D 파마텍 보이시죠? 영업이익 계속해서 적자. 그다음 뭐 리가캠 이런 애들도 보시면 이렇게, 그다음 뭐 ABL 뭐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뭐 매출이 거의 없는 다 적자 기업이에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임상 비용은 매년 이렇게 뭐 수백억씩 이렇게 좀 태우는데, 현금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버티냐면은 뭐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 찍어내고 이런 식으로 이 외부 자금에 의존을 해서 연명을 해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, 여러분? 당연히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폭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. 뭐 전환사채 이자율부터 띄워버리고 주가는 빠져 있으니까 유상증자도 헐값에 해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주주들은 이 지분 이석으로 한 번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자 부담 때문에 임상 일정도 줄여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. 이게 끝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, 이 호재가 이런 기업들한테는 호재로 안 먹힐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임상 진척 발표하면은 시장이 이렇게 반영을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, 적자 바이오는 뭐 발표하면은 그럼 다음 유중은 언제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자금을 또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호재가 또 유중력으로 읽혀버릴 수 있고, 이러니까 주가가 반영을 못하고 이렇게 못 올라간다라는 거죠. 그럼 이제 일동제약은 어떠냐? 일동제약의 가장 큰 차별점은 이 본업으로 매출이 나온다는 기업이라는 겁니다. 매출이 나오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일동제약은 이렇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. 뭐 일동제약 주주님들 중에 아로나민 시리즈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. 아마 이거 보고 일동제약 주주 되신 분들도 뭐 몇 분 있으실 건데, 아무튼 거기에 일반 의약품 라인업이나 뭐 전문 의약품 포트폴리오, 그리고 이제 유노비아 흡수합병으로 정비된 사업 구조까지 분기마다 꼬박꼬박 이 매출이 찍히는 기업이에요, 우리는.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, 이 임상 비용을 외부에서 빌려오는 게 아니라 자체 현금으로 이렇게 감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, 여러분. 다른 바이오들이 이 고금리 때문에 돈줄 막혀갖고 임상 중단하고 뭐 파이프라인 매각하고 뭐 인력 구조조정 들어갈 때, 일동제약은 일동제약 페이스대로 임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시장이 뭐 흔들려도 우리는 뭐 계속해서 우리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유상증자 압박이 없습니다, 여러분. 우리는 뭐 임상 진척 발표할 때 다음 유중 언제냐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, 만약에 뭐 임상 추가 소식이나 이런 게 발표가 되면 호재가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런 매출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빅파마들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, 이 빅파마가 라이센스 인할 때 가장 뭘 신경을 쓰겠어요, 여러분? 단순히 뭐 데이터 좋다고 사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이 파트너가, 그러니까 우리 일동제약이 임상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기업인가 이걸 볼 텐데, 라이센스 딜은 한 번에 이렇게 뭐 사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임상 3상까지
계속해서 수년에 걸쳐 갖고 이제 같이 가야 하는 장기 파트너십이잖아요. 그런데 상대방이 만약에 이 뭐 자금난으로 중간에 임상을 못 끝낼 위험이 있다 이러면 빅파마가 어떡하겠어요, 여러분. 뭐 업프론트 후려치거나 아예 딜 자체를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적자 바이어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. 근데 일동제약은 본업 매출로 임상 완주가 보장이 될 수 있는 기업이에요. 빅파마 입장에서 이런 파트너는 안심하고 당연히 사인할 수 있는 카운터 파티고, 똑같은 데이터를 들고 가도 매출 있는 기업이 받는 조건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. 이런 부분들이 이 협상 테이블에서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해요. 그리고 이 적자 바이오들은 이제 라이센스 아웃 할 때 이 현금 마르기 전에 무조건 이 딜을 좀 해야 돼요. 빅파마가 그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, 야 니네 어차피 이제 현금 떨어지지 않냐, 뭐 너네 내가 이렇게 가격 제시했는데 이거에 사인 할래 말래,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. 근데 일동제약은 달라요. 우리가 이 본업 매출로 버틸 수가 있잖아요. 우리는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니까. 그러면 시간은 뭐 일동제약 편일 수밖에 없죠. 조건이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, 그럼 안 하면 돼요. 야 알았어, 오지 마. 우리 데이터 더 쌓아가지고 같이 더 올려놓고 니네 말고 다른 빅파마랑 할 거다. 그때 다른 조건으로 우리가 다른 빅파마를 하면 된다, 이래버리면 됩니다. 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이, 여러분, 이게 협상 테이블에서 엄청난 무기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이런 기업 체력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매크로 환경 자체가 지금 또 일동제와 같아 굉장히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. 일단 지금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패턴 클리프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. 뭐 머크의 키투르다나 BMS의 옵디보, 화이자의 주력 품목들이 2028년 전후로 이 줄줄이 특허 만료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. 매출 절벽이 코앞이라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이걸 메꿔야 되잖아요. 그러면 자체 R&D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그리고 뭐 대형 M&A 뭐 좋은데 금리 부담 때문에 또 이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빅파마들이 선택하는 전략이 뭐겠어요, 여러분? 외부 파이프라인 이런 거 라이센스 인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거. 일동제약처럼 지금 임상 단계에서 이렇게 자산을 보유한 그런 바이오한테 빅파마들이 줄 서는 거는 뭐 당연한 순리라는 거죠. 거기다가 만약에 진짜로 금리 인상이 되면은 여기서 뭐 제대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가 돼요. 저금리 때야 뭐 이때는 이제 뭐 그저 그런 파이프라인도 다 펀딩 받고 라이센스 딜 따냈는데, 고금리에서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은 빅파마들이 진짜 될 만한 자산에만 집중 베팅을 해요. 근데 일동제약 카드를 보시면은 제가 너무나 수도 없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뭐 조금 이제 지겨우신 분들도 있겠지만, 뭐 제 영상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구용 GLP-1 이거 이 비만 치료제랑 이제 피케 파도프라잔, 얘네가 시장 규모 자체가 폭발하는 적응증이에요. 우리가 가진 이런 파이프라인이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효과가 또 뭐냐? 경쟁자들 탈락이 우리 카드의 가치를 키워준다라는 거예요. 이 고금리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금이 부족한 그런 경쟁 파이프라인들이 줄줄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. 빅파마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어드니까 일동제약을 더더욱 잡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환율 효과 요걸 좀 보셔야 되는데, 요것도 쏠쏠해요.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 달러가 강세가 되잖아요. 라이센스 아웃은 이 100% 이제 이 달러로 좀 계약이 되는데, 같은 1억 달러라도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율이 1,300원이다. 그러면은 1,300억이고 1,400원만 돼도 1,400억이에요. 마일스톤이랑 로열티는 이 계약 기간 내내 들어오니까 이 환율 프리미엄이 수년에 걸쳐서 누적이 됩니다. 여기에 이제 이 구조 변화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. 고금리에서 빅파마들이 업프론트 낮추고 마일스톤 비중 늘리는 건 사실이에요. 이건 사실인데 임상 진행에 자신 있는 일동제약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좋습니다. 왜냐면 임상 2상 진입, 3상, 그다음에 뭐 허가 신청, 시판 승인,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쪼개지면서 헤드라인 총 계약 규모가 수십억 달러 단위로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. 시장은 당연히 이런 헤드라인 숫자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, 만약에 이런 발표가 나면은 발표 당일날 주가 임팩트는 오히려 고금리 환경에서 더 클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우리 일동제약은 상방은 지금 열려 있고 하방은 막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바이오는 이 파이프라인 가치가 전부입니다. 임상 한번 실패를 하면은 주가가 뭐 80%, 90% 빠지는 일이 흔해요. 당연히 위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똑같이 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칭 구조라는 거고. 근데 일동제약은 다릅니다. 왜냐면은 이 본업 매출 기반의 그런 펀더멘탈이 깔려 있고, 설사 이 뭐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잘 안 풀려도 우리는 이 본업이 받쳐주잖아요.
그러니까 주가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상방은 이 라이센스 아웃 빅 이벤트가 열려 있다라는 거죠. 상방은 라이센스 아웃으로 열려 있고 하방은 이 본업 매출로 막혀 있는 이런 비대칭 구조. 바이오 섹터에서 이런 구조 갖고 있는 종목이 흔치 않아요, 여러분.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일동제약은 유노비아 흡수합병 이걸로 이제 이 신약 개발 체계를 깔끔하게 정비를 한 상태예요. 빅파마가 실사 들어올 거 아니에요, 이제 GLP-1이나 뭐 피캡으로. 그럼 그때 이제 의사결정 구조나 데이터 관리 체계 이런 거 잘 정리돼 있으면 협상력에 직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고금리에서 빅파마들이 까다로워질수록 준비 잘 돼 있는 우리 같은 일동제약 기업이 더 좋은 조건 받아내는 건 뭐 당연한 거죠. 그리고 지금 바이오 이 USA 학회 이게 어떤 타이밍에 열리냐면은 지금이 여러분 이 빅파마들이 패턴 클리프 대응으로 가장 절박한 시기예요. GLP-1 시장 점유율 경쟁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인데 그리고 이 피캡 같은 차세대 위장약 시작도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기예요. 일동제약이 들고 가는 이런 세 장의 카드가 전부 지금 이 빅파마들이 찾고 있는 그런 카드들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자리에 지금 일동제약이 참가를 한다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학회 이후 상황을 또 보셔야 돼요. 뭐 데이터 내용이 안 좋게 나올 수는 없어요. 그럴 리는 없는데 다만 제가 이제 위에서 언급한 대로 뭐 계약 내용 자체가 우리 쪽에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좀 더 연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빅파마가 데이터를 좀 더 보자. 우리 이거 좀 더 보고 싶다.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.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임상 추가 소식이나 이 기술 이전, 라이센스 아웃 이것까지 차분히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. 이거는 제가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상황에 맞게 보내드리고 있고, 근데 이 기다리는 시간, 요게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, 여러분. 일동제약은 일동제약대로 끌고 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좀 다른 기회를 같이 살려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. 일단 뭐 어찌됐건 우리 일동제약이 전고점 대비 이렇게 반토막 넘게 빠져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당장 우리가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일동제약으로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한 방에 본전을 뽑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이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 수익을 내면서 조금 있어야 조급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이 변동성이 어마무시해요. 근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취급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. 최근에 한미약품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얘네들이 이제 기술 이전이나 심사 관련 호재가 떴는데 주가가 이렇게 다 못 갔어요. 반납을 했어요. 상승을 했다가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이 펀더멘털로 수익을 내야 되는 시장이에요.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한번 들어갔었잖아요. 이 소부장 쪽으로. 근데 이 장비주 흐름은 좀 강하게 나왔는데 이 소재주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온 상황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펀더멘털 대비 가격이 한참 덜 반영된 자리라는 거예요.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얘가 이 AI 가속기 쪽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. 이 기업 실적 보시면은 이제 2023년 저점에서 내후년까지 거의 뭐 8배에서 9배 증가가 확정이 된 상황이에요. 사이클상 10배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뭐 거의 손에 꼽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이 수급 구조도 이 종목이 굉장히 지금 우호적인데 연기금이 이미 이 종목 지분을 10% 정도 가지고 있어요. 연기금이 이 10% 들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큰손이 펀더멘탈 검증을 마쳤다라는 거예요. 거기에 이 유통 가능 물량 자체가 좀 많지 않은 종목이라 한번 매수세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거래대금 따라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튈 수 있는 구조입니다. 뭐 유통 물량 적은 종목이 모멘텀 받았을 때 어떻게 종목이 주가가 좀 튀어오르는지 뭐 경험해 보신 주주님들은 아실 거예요. 그리고 이 차트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한번 요렇게 3배 가까이 좀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2배 수준까지 요렇게 내려온 자리예요. 물론 뭐 많이 올라왔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. 전체 사이클이 제가 아까도 이렇게 8배에서 9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뭐 2배 구간까지는 와 있어요. 근데 남아있는 업사이드만 뭐 5배에서 6배입니다. 보수적으로 잡아도 4배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예요. 제가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, 이 종목은 아니에요. 뭐 이 종목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이제 예전에 제가 6월 9일에 이렇게 같이 좀 타점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20% 수익도 냈던 그런 종목인데,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. 문자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. 일단 제가 가장 빠르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송을 드릴 수 있고, 그리고 제가 뭐 텔레그램 방이나 유료방 이런 거를 운영을 안 합니다. 뭐 거기에다가 뭐 하루 종일 글 쓰고 있고 이럴 시간도 없고
그냥 문자로 보내면 이렇게 깔끔하게 뭐 시간이나 날짜나 이렇게 시간 요런 게 남잖아요. 뭐 못 짚은 건 못 짚은 대로 제가 인정하고 가는 거고, 이런 식으로 뭐 같이 수익 내시면은 뭐 잘한 건 잘한 대로 또 그만큼 떳떳하게 제가 또 평가를 받겠다 이 얘기예요. 뭐 주주님들 앞에서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겁니다.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종목은 월요일 시초가 진입 가능한 종목이에요. 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돼요. 뭐 받고 안 사셔도 되니까 뭐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, 이 영상 보시고 구독 버튼 요거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이제 설명글 더보기나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랑 문자 수신 전용 번호를 남겨놨습니다. 링크는 이제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신청되실 수 있게 제가 좀 간편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, 링크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아래 여기로 이렇게 일동제약, 뭐 일동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대응 전략은 마찬가지로 제가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보내드릴 거예요. 뭐 기존에 이제 그 3만 원 요거 신청해 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보내드릴 거고, 이 대응 전략이랑 같이 요 종목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종목도 보내드릴 거니까 비용 드는 거 없이 뭐 신청하셔가지고 좀 한 번씩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일동제약은 너무 좋아요.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업 매출이 받쳐주는 기업이고, 이 차이는 단순히 뭐 조금 더 유리하다 수준이 아니에요. 뭐 빅파마랑 협상력, 뭐 임상 완주 능력, 딜 타이밍 선택권,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매출 기반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, 여러분. 한마디로 일동제약은 이제 체급 자체가 다른 게임을 하는 기업이에요. 뭐 주주님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주가가 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너무 뭐 흔들리시거나 속상하실 필요 없습니다. 큰 그림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제 이 기다리는 동안 포트폴리오 효율도 같이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여기까지 그래도 보셨으면 구독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주말인데 지금은 좀 그친 것 같은데 비가 조금 오는 것 같아요. 외출 약속 있으신 분들은 우산 잘 챙기시고, 아침 저녁으로 또 이렇게 비 오고 하면은 기온이 조금 내려갈 수 있으니까 뭐 가벼운 티 하나 챙겨서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주주님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또 영상에서 이렇게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